여러분, 병원연 새해가 밝았습니다. 물론 아직 실감은 가지 않지만은요, 바뀌는 제도들이나 정책들 실제 시작이 됐거든요. 자, 접하게 되면 체감도 빨리 되겠죠. 2026년 올해 어떤 정책들, 특히 경제 정책 바뀌게 되는지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하시죠. 권혁중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작년 말에 정부가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하면서 280건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280건. 오늘 권혁준 평론가와 함께 280건을 다 하고 싶지만 네. 다 할 수는 없고요. 이 중에서 특징적인 거 좀 할 텐데 전반적인 개념, 개요와 이런 좀 정책적인 의도가 담겨 있다. 이 정도까지 먼저 짚고 가보죠. 일단 정부는요, 이제 올해의 이제 정책에 대해서 또 바뀐 점이라든지 다양한 정책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280건 정도 이제 분석을 해서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실 텐데, 뭐 대표적으로 본다 그러면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이제 확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뜻은 이제 보육에 대해서 어떤 출산에 대해서도 관련된 정책들이 앞으로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많이 바뀌어 있고요. 그게 많이 바뀌었어요, 진짜. 네, 그래서 뭐 근로자 1인당 20만 원이었다가 이제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이제 비과세 한도가 확대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많은 분들이 환영하고 있죠. 모두의 카드 도입입니다. 그러니까 K패스를 좀 확대한 거죠. 그래서 대중교통비 초과분에 대해서 100% 이제 환급이 되고요. 청년 세대에게 좋은 겁니다. 청년 미래 적금이 이제 출시가 됐죠. 도약 계좌보다 제가 보니까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청년도 가입하고 근로소득 6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 청년들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는 청년이다 보니까 34세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국민연금이 좀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뭐 이것도 환영한데요. 그래서 9.5%로 이제 됐죠. 그래서 네.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명목소득 대체율도 이제 43%로 인상이 돼서 더 주고 더 받는 형태로 됐고요. 기준적인 소득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다 보니까 생계 급여액도 이제 82만 1천 원 이렇게 됐고 1인 가구요. 4인 가구는 207만 원이 넘어섰습니다. 배당 소득 분리과세 적용도 이번에 되면서 이런 고배당 상장 기업에 투자해서 배당 소득 받을 때 종합소득세가 아니라 이제 분리과세로 해서 이렇게 별도 세율이 과세죠. 네. 별도 과세가 이제 됐다. 그래서 세율도 확실하게 정해졌다는 부분,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의 어떤 변화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 중에서 핵심적인 경제 정책들 꼭 알아둬야 될 경제 정책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어제도 그랬고요. 그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언론에서 가장 많이 다룬 것이 10시 출근제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육아기 10시 출근제거든요. 네.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다 이거 적용 가능한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있는데요. 일단 만 12세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만 12세 넘어가면 안 네. 되고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로시간 1시간을 이제는 단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1시간 단축하면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좋지 않잖아요. 당연히 이거를 이제는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데요. 뒤에 1시간 더 일하는 거 아니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업주 입장에서는 뭐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근로자 1인당 30만 원을 이제 사업주에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실 필요 있겠고, 그다음에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도 최대 1개월 연장이 되는 부분도 있고, 30인 미만 사업장 대체인력 지원금이 월 최대 140만 원, 30일 이상 같은 경우는 130만 원으로 이제 책정이 됐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크나큰 변화된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아 초등 돌봄 및 교육 지원 확대도 있습니다. 3월부터 이제 무상 교육 아니면은 보육료 지원 대상이 이제 5세에서 4세로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3학년생도 방과 프로그램 이용권이 이제 지원이 됩니다. 이것도 이제 눈에 좀 띄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도 비율이 또 확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눈에 띄는 게 이거 추가 아동 양육비인데요. 이게 월 10만 원으로 좀 단일화됐던 부분도 이번에 좀 바뀐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학용품비도 10만 원, 생활보조금도 이번에 또 10만 원으로 확정이 되면서 아마 저소득 가구에 대한 이런 어떤 부담이 이제 많이 낮아질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출산 고용 안정망도 이제 강화가 됐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는 출산 육아 관련 급여 상한액이 이제 220만 원으로 인상이 됐던 부분. 네. 그다음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아까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구직 촉진 수당 이게 이제 60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원래 50만 원이었거든요. 60만 원 인상됐고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도 있는데 이게 최대 720만 원까지
확대가 됩니다. 정말 변한 게 많죠. 네,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훈련수당도 이번에 하루에 이제 35,000원 상향됐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비정규직이었다가 정규직으로 바꾸면 이거를 또 지원해주는 제도가 또 원래 있었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한번 또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눈에 띄는 대표적인 고용 측면에서의 변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가장 특징적인 게 역시 저출산 관련한 부분들 정말 많은 혜택들 늘어난 것 같습니다. 뭐 한 번 더 얘기해드리면 무상교육 보육비 지원이 5살까지도 확대됐다는 점도 함께 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출산 육아 급여 상하액이 월 220만 원대까지도 높아진 점도 있고요. 앞서 얘기했지만 10시 출근제입니다. 이거 인사팀 총무부에 가시면은 그거 다 확인합니다. 6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은 맞벌이 중에 한 분 10시까지 출근하셔도 되고요. 해당 기업에는 또 정부의 지원금이 나가니까요. 꼭 신청해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청년층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네. 청년 자산 형성 관련한 상품입니다. 이게 이제 6월에 출시된다라고 해서 우리 청년층들은 관심이 있거든요. 좀 네. 상품 이름이라든가 활용법도 이야기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청년 미래 적금이라고 이제는 우리가 부르고 있고요. 정부가 그렇게 정했는데요. 이 미래 적금 같은 경우에는 청년 세대들에게 이런 목돈 마련을 위해서 정부가 마련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보면은요, 정부 기여금이 굉장히 좀 인상적인데 네. 일반 같은 경우는 6%, 우대형이 12%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도 존재하지만 이 도약 계좌보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여금이 정부 기여금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굉장히 미래 적금이 훨씬 더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월 납입액이 이제 5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따져 보면은 정부 기여금까지 하면은 이게 2천만 원이 넘어가는 목돈을 질 수 있고요. 거의 한 2,200까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년이죠. 네, 3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지원 정책 중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학자금 대출 요건 완화도 됐습니다. 이것도 이제 꼭 아셔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보통 받는데요. 이게 기존 소득 9구간 이하에서 전 구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네. 이제는 누구나 학자금을 좀 받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 대학원생 같은 경우에도 전 구간으로 확대가 됐고요. 생활비 대출은 기존 4구간에서 이제는 6구간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도 알아두시면 아마 이런 학자금 대출 받을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다 완화시켜줬다, 이런 정리를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청년 미래 적금입니다. 월 50만 원, 3년 2천만 원까지 정부 기여금이 이제 6%대 들어간다는 점 함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배당 소득 이야기 잠깐 해주셨는데 이 배당 소득 분리과세 세율도 한번 정확하게 다시 소개해 주시죠. 이 배당 많이 받는 분들은 이 종소세 포함이 될까 봐 걱정 많으실 텐데 이젠 따로 네. 딱 세금 한번 내고 끝낸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분리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보통 아시겠지만은 2천만 원까지는 14%의 세율, 그러니까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15.4%가 됐었잖아요. 근데 이게 2천만 원 넘어가면 이제 또 이게 종합소득으로 빠지다 보니까 합산돼 버리면서 네. 예. 누진 세율로 빠지죠. 빠집니다. 네. 그럼 최고 세율이 49.5%거든요. 물론 뭐 거기까지 배당을 받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수 있어도 그래도 일단 최고 세율이 꽤 높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분리과세가 됐다라는 거는 확실히 이제는 이런 고배당 기업에 투자하시는 큰 고래들이라고 볼 수 있는 큰 손들이 빠져나갈 요인이 이제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세율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2천만 원까지는 세율이 이제는 14%고요. 그다음에 2천만 원 초과해서 3억 원 이하는 이제 20%, 네, 3억 원 초과해서 50억 원 이하 같은 경우는 25%, 그다음에 50억 원 초과 같은 소득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는 30%의 이렇게 세율이 이제 책정이 된 부분이 있고요. 저는 이런 점은 굉장히 좀 환영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증권거래세가 이제 인상이 됐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0.05% 인상이 됐고, 기존에 이제는 농어촌 특별세가 있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0.2%로 됐고요. 코스닥 그다음에 KOTC 시장 그러니까 거래세도 0.2%로 이제는 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청년 가족 세제 혜택이 또 늘어났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부분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신 같은 경우는 자녀 한 명당 이제 350만 원, 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400만 원까지 이제 확대가 되고요. 이게 총급여가 7천만 원 초과한다 그러면 한 명이 이제 275만 원, 2명 이상이 300만 원까지 이 카드 신용카드에 대한 이제 소득공제 부분이 이제 확대가 되는 부분도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 청년 적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확대가 됐고 해서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알뜰살뜰히 사시는 분들에게 좀 더 많이 도움이 되는 이런 공제 부분이 늘어났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요, 이 퇴직금, 목돈 대신 퇴직연금 신청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받게 되는 분들에 한해서도 혜택도 좀 있고 전반적으로 이 노후 설계, 은퇴 설계에도 정부가 좀 많은 부분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개인연금이나 이제 퇴직연금 받으시는 분들 굉장히 좀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이번에 이제는 좀 연금 그 징수, 그러니까 세금 부분을 세율을 좀 바꿨죠. 네. 그래서 평생 연금 형태로 내가 수령하겠다.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원천 징수 세율이 4%에서 3%로 낮아지거든요. 네. 이것도 굉장히 좀 유리한 크죠? 부분이 네. 부분이 있겠고, 그다음에 내가 이제 퇴직 소득을 이런 수령 기간이 20년 초과해서 받는다. 그러면 소득세 반을 감면해 줍니다. 그러니까 장기로 이제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20년 초과하면 소득세 50% 감면. 이게 원래가 이제 10년 초과할 때 40% 감면이었는데 이번에 이제는 50% 하나를 또 만든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은 굉장히 좀 되게 잘한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K패스의 관심도 큰 것 같습니다. 이 K패스도 당국이 굉장히 많이 혜택을 주는 겁니다. 따져 보면은요. 네.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좀 환영할 만한 이제 대중교통 이제는 환급 시스템 환급카드죠. 이렇게 나왔는데 K패스는 다 아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간 거죠. 모두의 카드라고 이제 만들었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 사는 일반 국민 같은 경우에는 62,000원 이상의 교통비가 나온다. 이거 전액 환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모두의 카드를 환영하고 있는데 일반형과 플러스형이 있죠. 1회에 사용할 때에 3,000원이 넘어간다. 이건 이제 플러스형으로 되는 거고요. 3,000원 이하다. 그러면 일반형으로 이제는 신청이 됩니다. 그래서 환급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는 그동안 사실 이제는 기후동행 카드, 서울시에서 나오는 기후동행 카드가 안 된 곳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모두의 카드는 전국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카드다. 이렇게 이제는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제 생각은 저도 이제 모두의 카드를 이제는 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할 만한 교통 대책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유류세 부분도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예, 유류세 인하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연장이 되고 있죠. 네,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 이제 2개월 연장을 더 했습니다. 휘발유 리터당 57원 정도 인하가 계속 유지가 되고요. 경유 같은 경우에도 58원 정도의 인하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액화 석유가스도 LPG도 리터당 20원의 인하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부분이 있겠고요. 유가 연동 보조금도 계속 지급이 됩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화물차 하시는 분들 굉장히 좀 부담스러우신데 이렇게 경유 리터당 1,700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50%를 정부가 이제 지원하게 되고 압축 천연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 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50%를 이제 지원하다 보니까 운송 많이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업으로 이제 배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도움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국민연금 이야기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국민연금 이제 개편되면서 더 내고 이제 더 받는 네. 대체 소득률이 좀 높아졌죠. 일단은 오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좀 오르는데 얼만큼 오르게 되고 또 나중에 또 어떻게 돌려받는지도 한번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환영한다. 그래요? 예, 네네. 이 올라봤자 지금 예를 들어서 월소득 309만 원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올라봤자 지금 7,700원이거든요.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근데 차라리 지금 올려서 이제 노후를 탄탄하게 연금을 이제는 받는 것이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특히 지금의 이제 세대들 열심히 일하는 세대들을 내야 과거에 이제 열심히 일했던 이런 우리 부모님 세대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노후가 탄탄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환영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지역 가입자는 한 15,000원 정도 이제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보험료만 인상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 대체율 그러니까 내가 받는 금액도 늘어나게 되고요. 이게 40년 가입 시 평균 소득으로 본다 그러면 한 9만 원 정도를 더 받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적용 대상 본다 그러면 소득 대체율 인상되는 거 이제 말씀드렸고요. 네. 국가 지급 보장 이거 크게 확실하게 됐죠. 이게 명문화 됐습니다. 국가가 연금 지급 보장을 이제 명문화 시켰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좀 불안해하는 부분, 나는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에 대해서는 좀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법으로 이제 국민연금은 무조건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명시한다는 점들도 저 표에 나온 것처럼 좀 돼 있고요.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정책들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이라는 곳도 이제 이것도 그냥 감소가 아니라 딱 정부가 되어 있습니다. 매달 15만 원의 기본소득 나오게 됩니까? 이 점도 보죠. 네, 맞습니다. 이게 농어촌 기본소득이 이제 이번 연도부터 새롭게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인구 감소 지역입니다. 여기에 주민들에게 기본소득 15만 원.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현금으로 주나? 그렇지 않습니다. 네.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이 되고요. 대상 지역이 딱 이제 정해졌죠. 경기 연천과 그다음에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과 장수, 전남 곡성과 신안, 그다음에 경북 영양, 그다음에 경남 남해 이렇게 10군데의 이제 군으로 이제는 책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를 해야 됩니다. 이거 다 조사하거든요. 네. 이런 분들에게 이제 네. 15만 원 지역 상품권을 받다 보니까 요즘에 뉴스를 보니까 이사하신 분들이 많아졌다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햇빛 소득 마을 조성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거는 이름 그대로예요. 그렇죠. 예, 태양광. 네. 태양광에 대해서 이제는 시설을 이제는 증설을 하고 여기서 나오는 이제는 소득 이윤을 가지고 지역 공동체와 같이 이제 분배하는 사업이거든요. 아이디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100곳 이상을 선정해서 단계적으로 이제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요. 농어촌 체류 관광 연계 지원도 있습니다. 이거 저는 좀 활용해 볼 생각인데 인구 감소 지역 20곳을 이제는 여행을 하게 된다 정해놨거든요. 여기에 되면 여행 경비를 50%를 이제 지원해 주는데 개인은 이제 10만 원, 단체는 20만 원까지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주게 됩니다. 저는 여기 한번 꼭 가서 한번 여행을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이렇게 농어촌 체류 관광도 활성화시키고자 정부가 다양한 아이디어를 올해 이제 집행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에서 기본소득 이제 시범 시행된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고요. 이걸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죠. 3월 10일입니다. 일명 노란봉투법이 이젠 시행이 되는 겁니다. 네. 본격 시행이 되는데 어떤 내용을 담은 법인지 또 그리고 노란봉투법이 시행이 되면 우리 한국 경제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한번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노란봉투법 시행 후에 분명히 이제 노사 관계가 확실하게 이제 달라질 거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제 사용자 범위가 완전히 달라졌죠. 그러니까 개정 전 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개정 후에는요 실질적 구체적 지배력, 그러니까 원청도 그렇게 되면 이제 포함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렇습니다. 네. 원청이 사용자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근데 교섭 상대도 마찬가지죠. 원청이 이제 교섭 상대로서 이제는 직접적인 요구가 가능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논란이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제 개정 후에 이제 일이고요. 그다음에 쟁의 대상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그 전에는 근로 중심의 쟁의가 있었다 그러면 이제는 해고, 뭐 체불 임금이라든지 권리에 대해서도 이제 분쟁에 대해서도 이제 쟁의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손해배상 책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이제는 사측에서 이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활용을 했던 부분인데 이것도 이제는 조금 정부에서 이런 노란포트법을 통해서 이제는 맡게 되는데 그게 뭐냐? 조합원들의 개별 규칙이라든지 가담 정도에 따라서 책임을 판단하게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점들도 확실하게 달라지고 보복성 손해배소도 손해배상 청구도 이제 제한이 되는 부분이겠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는 노란봉투법이 이제는 좀 시행이 되면서 노사 관계가 달라질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